SM부터 퀴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당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한 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오늘도 어김없이 대마. 오늘도 어김없이 승마. 오늘도 어김없이 여자입니다. 따라하지마 이것들아. 싫어요. 네. 여제님은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럼요. 네, 완전. 네, 두 분이서 주거니 받거니 잘하시네요. 네, 대본대로 하라고. 여자님 그 충청 이남 지역에 어머. 비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야, 경기는 괜찮아요? 이미 복균자라서 아, 네. 저는 야 이거 야 충청 이남 지역이 아니지 충청도지. 충청 이남 지역입니다. 네 살고 있는 알겠습니다. 살고 있는 살고 분이 이남이래. 있습니다, 저 지금. 네. 하여튼 이제 봄비도 조금 왔고 네. 봄이 완연해요 지금. 그쵸. 네. 벚꽃도 지금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완전. 네. 거리가 난리야 그냥 아주 흐드러졌어. 그래서 오늘 꽃놀이 갔다 왔어요. 어우 좋았겠다. 난 좋아. 네. 그래서 꽃 피는 건 이쁘잖아요. 그래서 난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막 재채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아. 아유 진짜 꽃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으로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죠. 자 우리 7화 1부 오늘도 시작해봐야지요. 그럼요. 네. 지난 그 6화 2부에서 7화 주제 안 알려줌 이러고 알려줘. 네, 그러고 끝났잖아요. 네, 오늘은 도대체 어떤 걸 다루는지 네, 네, 힌트를 드리자면 G G? G? G G 스팟? 아 뭐야 요즘 굶었냐? 나 옆에 굶었어. 어떡하지? 하여튼 뭐 그러지 말고 예? 하여튼 GGGG 동성애자 성향 중에 우리 G로 시작하죠. 게이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오, 좋다. 좋다. 빨리 시작할까요, 우리? 고고고. 한번 해볼까?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LGBT. 자, 풀어드리자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중에 지난 4화부터 6화까지 우리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게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게이에 앞서서 LGB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생된 용어로 LGBT, A, I, Q 이런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맞아요. 요새는 이거보다 더 많은 분류가 생기고 있대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알려진 걸로만 할 건데요. 네. 네, 이 용어는 이제 본래 LGBT에서 무성애자가 남녀가 한 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더해서 그렇게 많이 나뉜대요. LGBT, AIQ.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 분류가 나눠지는데 인도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히즈라.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여성의 복장, 그리고 여성의 성역할 뭐 가사를 하거나 뭐라 그래 막 빨래하고 주부일 그런 전업주부. 그런 거 수행하는 사람을 H로 표기해가지고 포함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근데 이 히즈라가 좀 트랜스젠더랑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히즈라 안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모호한 외성기, 성기인데 좀 되게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럼 약간 성기인데 뭐 완숙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쵸. 미성숙되는. 네, 그런 분들도 아. 히즈라라고 불린대요.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상상이 안 돼서. 이런 거 보면은 그 인도 뭐 동남아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하잖아.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쵸. 응, 분류도 이렇게 딱 체계화돼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는 이런 분들을 다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선진국, 후진국 나누는 게 그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누는 거지 이런 쪽에 개방적이고 뭐 비개방적이고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면도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분류는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네. 더 잘.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 뭐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맞아요. 여기선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라는 거를 그쵸.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분방함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 보면 그게 처벌을 강하게 하더라도 니네 인정할 거 해줄 테니까 지킬 거 지켜라. 그냥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자,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 게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네. 먼저 게이의 정의에 대해서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의를 짚고 갑니다. 네. 게이는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면서 네. 일반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뜻이고요. 네.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로서는 BL. BL. BL이 뭘까? BL 뭘까요? 보이 런던 말고 보이 러브. 러브. 네. 런던 말고 러브. 그래서 그 게이 야설이라 그래야 되나? 그 소설 같은 거 맞아, 보시는 있어요. 분들 나 BL 본다 뭐 이렇게 해도 많이 있어요. 나 BL물 봐. 봐요. 네. 네, 어쨌든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 쾌활하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단어래요. 왜 본래 의미가 쾌활하고 즐거운데 이렇게 야하게 됐지? 야해? 그 6, 70년대에 방영됐던 네.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이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나요? 알죠. 혹시? 아실 거예요. 플리스톤 가족 영화는 90년대에 한번 나왔지.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대만님은 나이가 있어서 좀 아나봐. 네, 그 주제가가 1990년대 말에는 네. 그 한국의 버거 체인점에서 네. 많이 나오고는 했대요. 근데 네. 그 가사에 보면은 네. We will have a gay old time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네. 이 뜻이 우리는 신나는 옛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단어. 옛날 얘긴데 네, 게이가 신나는이란 아, 뜻이라서 맞네. 그렇게 한대요. 근데 1960년대 후반에 미국 동성애자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어를 게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서 좀 널리 퍼졌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를 모두 칭하는 말이었는데 현재는 주로 남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대요. 이건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1979년도에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동성애는 이제 여전히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대요. 이거 트위터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이게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나는 기분이 오늘 게이하니까 직장에 오늘 병가 내겠다. 이런 식으로 와. 재밌는 투쟁을 하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뜻으로 썼. 네, 그런 거죠. 니들이 질병이라고. 아프- 질병이니까. 그래 질환으로 쓴다. 기분이 게이하다고. 그러니까 나 오늘 기분 되게 게이해.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이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커밍아웃으로 유명하신 그렇죠. 홍석천 씨인데 홍석천 씨를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오빠이자 위험한 형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네. 근데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재력도 있고 그렇지. 얼굴도 잘생긴 남자는 정작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뭐 또 모호한 속설이 있는데 딱 홍석천 씨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홍석천 씨가 잘생겼나요? 잘생겼어. 나 실제로 봤거든.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최고 진짜. 실제로 못 봐서 그런가 보다. 그게 이제 실제로 못 봐서 탈모 그래. 때문에 스킨헤드라서 그렇지 머리 이렇게 그 가발 쓰고 가발 안 써도 근데 스킨헤드인데 진짜 잘 어울려. 두상도 이쁘고 아 그래요? 얼굴도 되게 짜임새 있고 좋은 거야. 어디서 진짜. 뵐 수 있나요? 이태원에 가세요. 예전에 이태원에. 홍석천 씨 해운대에서 그 클럽 했을 때 나 그때 한번 지나가서 봤어요. 보고 진짜 싶다. 잘생겼어. 진짜 보고 싶다. 그리고 몸 관리도 잘해. 맞아. 몸도 나이 은근 대비해서. 좋아. 몸 좋아.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막 홍석천 씨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근데 이분 되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커밍아웃에 유명한 네.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커밍아웃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웃기대요. 왜요? 이게 이 홍석천 씨가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되게 여성스러운 성격의 패션 디자이너 뿌아송, 네. 부아송. 뿌아송 부아송. 이런 역할을 맡아서 되게 주가를 날렸는데 이 인기에 힘입어 또 다른 방송에 막 이렇게 출연을 하고 광고 모델로도 활약을 했는데 2000년대에는 뽀뽀뽀 아세요? 뽀뽀뽀? 그 애기들 나오는 그 뽀뽀뽀? 이 뽀뽀뽀 진행자도 맡았다고 해요. 잠깐 뽀뽀뽀 진행자는 보통 뽀미 언니잖아. 그쵸? 그럼 뽀미 영아야? 그랬었나? 아니죠. 넘어가요. 왜 그래요 나한테?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이 드라마 이 뿌아송이라는 이 역할이 너무 강해서 저 사람 혹시 게이 아니야? 이런 루머가 돌았다고 해요. 근데
대박인 게 2000년도 9월에 커밍아웃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남자셋 여자셋 여기서 본 사람. 저요. 실제로. 근데 저요. 진짜 연기 잘했거든. 근데 그때 홍석천 씨가 맨날 그 이의정이 거기서 알바생으로 나왔어. 대학생 알바인데 이성아 막 이러면서 맞아. 막 이러면서 야 너 혼내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보면서 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저게 연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많이 했지.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었을 수도. 진짜 유명한 시트콤이야 남자셋 여자셋. 네, 어쨌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홍석천 씨가 네. 논란에 휩싸이게 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그 네덜란드에서 유부남하고 3년간 러브스토리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유부남이요? 네. 오. 그랬다가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논란은 이제 성소수자의 이야기 이전에 불륜이니까 네.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에 이 논란에 대해서 홍석천 씨가 이야기하기를 네덜란드 그 남자를 만날 당시에는 네. 유부남인 거를 나는 몰랐지만 네. 그 알고 나서 이제 갈등도 있었다. 그쵸. 근데 상대가 이제 정식으로 네. 가정을 정리를 한 선에서 네. 불륜은 아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그분도 정리를 하긴 했네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상대 남자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홍석천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기 때문이래요. 네, 그래서 홍석천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성애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이 네덜란드 남자분이 홍석천 씨가 돈을 모아서 이제 뉴욕에 뒤따라가기로 했는데 이제 뉴욕에 먼저 가 있다가 다른 남자랑 어머. 눈이 맞아서 어머 이럴 네, 수가. 홍석천 씨 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슬픈 얘기가 있죠. 어머 대박이다. 네. 그래서 뭐 성소수자들 분들이 이제 논란에 좀 휩싸이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듣고 그쵸. 이제 그분들의 생각과 그거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성애라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정체성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하는 성소수자들이 뭐 평소에 뭐 이성애 하는 그런 이성애자 뭐 그런 매체나 그런 분들을 본다고 해서 난 갑자기 이성애자야 이렇게 변하지 않듯이 네. 이성애자 분들이 동성애를 하는 그런 동성애자 분들을 보고도 나 동성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쵸. 정체성을 깨닫는 거라고 봐요. 맞아요. 동성애자가 뭐 전염병이나 성병 전파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맞아, 진짜 맞아. 잘못된 거죠. 동성애는 전염병이 아니죠. 앞에 스웨덴의 질병 얘기를 한 맞아요. 것처럼 이성애도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거죠. 보고 있고 뭐 알고 있다고 해서 전염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냐 이성이냐 그런 차이일 뿐 네. 동등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쪽도 뭐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없는 전염병도 아니죠. 그쵸, 아니죠. 그냥 다른 거야. 네. 네. 그래요. 동성애 이제 특히 남성들과 이제 동성애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성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게 꼭 성병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에이즈를 네. 전파하느냐 네. 그거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쵸. 그 성관계를 하더라도 뭐 한 명이 남성이면 콘돔 착용하면 에이즈 예방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성소수자들 실제로 TV나 그런 매체 속에서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이 뭐 이성애자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성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리고 뭐 방송 매체나 이런 거에서 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본다고 그들이 동성애를 하게 되지 않는 그런 원리지. 그쵸. 그렇죠. 이것처럼 동성애는 이제 뭐 본다, 듣는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누가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옮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그 성소수자를 병균 취급하는 그런 편견들 때문에 소수자들이 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뭐 전염병, 성병 이런 오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죠.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 에이즈 포함한 성병들은 네. 이게 동성간 그게 아니라 이성간에 많이 전염되는 거야 원래 있는 병이고. 맞아요. 그리고 난 그 좀 짜증나는 게 남성 동성애자가 꼭 학문 성관계를 한다고 맞아요. 이렇게 규정짓는데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학문 성관계 한 사람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네. 그 학문 성관계를 하지 않는 남성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맞아요.
꼭 삽입만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맞아요. 동성애를 하는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성애를 하는 여성들이나 남성들, 뭐 동성애를 하는 여성들 중에도 학문으로 섹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학문 성관계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고, 네. 아무 상관없는 남이 비난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도 못하는 거고요. 네. 돼서도 안 되는 거죠. 나 이거 화날라 그래. 릴렉스. 릴렉스. 근데 이제 뭐 학문 성관계가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질로 이제 성관계 하는 네. 것보다 이제 뭐 출혈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또 상처가 날 확률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 왜냐면 뭐 그 정상적인 구조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뭐 질 성관계로도 학문 성관계가 그렇듯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 둘 중 한 명이 성병에 걸려 있는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면 성병 걸린 건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질이냐 학문이냐 그 차이인데 질 쪽이 오히려 또 성병에 걸릴 확률이 더 크지. 그럼요. 이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성병에 걸리지 않으면 성병에 절대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걸릴 이유가 없죠. 근데 누군가가 이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성병에 걸렸을 때를 가정을 하면 남성과 남성 혹은 남성과 여성이 콘돔이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누구나 성병에 전염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오랄 섹스로도 정액이나 질, 그 액, 뭐 이런 게 입안에 들어가면은 감염이 될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의 성기에는 이제 콘돔, 네. 그리고 여성 성기에는 뭐 콘돔을 잘라서 넓게 펴서 뭐 성기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네, 콘돔 없이 한다는 가정하에 직접적인 페니스와 질, 그리고 뭐 학문 성관계 이런 거보다 오랄 섹스가 더 안전하기는 한데 네.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또 손가락이나 뭐 입 안에 상처가 없는지 피는 안 나는지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상처가 있거나 뭐 피가 나면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면 성병 전염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이제 추가 감염자 더 전파 안 되고 치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방이 답이지. 그리고 실제로 뭐 성병 이렇게 많이들 그러니까 꼭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성병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매개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맞아요. 감염 경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떻게 걸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딱 성관계로만 전염된다라고는 못하는 거니까요. 그 뭐 에이즈가 꼭 뭐 학문 성관계하면 에이즈 걸린다. 그 아니야. 공식은 부동화 잘못돼 있지. 그럼. 그리고 그 얘기도 있잖아요. 성병 걸리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 저기 뭐야 업소에 갔다가 왔는데 성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대요. 아, 매춘 돈 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동성애여서 그렇다라고 욕을 하기엔 웃긴 거죠. 웃긴 거죠. 아니, 논리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얘들 그냥 우기는 거야. 맞아. 그냥 그 사람들 배척하려고. 아 지들이 의사야. 씨. 그러니까. 알지도 다 못하게. 화났어 지금. 어쨌든. 자, 진정들 하시고. 네. 네. 저희가 이제 맨 첫 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단전, 둘째 단전, 셋째 단전이죠. 이 성스러운 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아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오해를 가지고 있는 편견의 시선 이게 진짜 나쁜 거지. 맞아요. 근데 이런 편견의 시선을 안 좋은 이런 사회적 인식을 광고를 통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또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권 국가들에서 이제 게이 커플이 등장하는 영상 광고들이 TV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대요. 진짜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질병으로 그럼요. 분류됐던 때에 비해. 나 오늘 게이스러워. 네, 광고주가 왜 게이 커플을 광고에 등장시켰는지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광고는 2010년 프랑스에서 방송된 맥도날드의 TV 광고예요. 광고 내용을 보면은 청소년 남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 청년이 그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수화기 너머로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도 네가 그리워 어머. 등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을 통해서 이 학생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영상에는 이제 프랑스어로 Come as you are라는 의미의 문구만이 담겨진 채 광고는 끝이 납니다.
네, 이 광고는요, 영상 자막본이 유튜브에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22만 번이 재생이 됐고요. 와우.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은 10대 청소년의 동성애를 소재로 한 이 광고에 대해서 아주 열띤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하네요. 와. 네, 특히 영국이랑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고 해요. 그중에 LA에 사는 한 네티즌은 맥도날드는 그 광고를 미국에서 절대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단체에서 맥도날드를 영원히 보이콧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이제 하나예요. 우리는 맥도날드에 오는 누구든지 환영한다. 그러니 그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 그대로 편하게 오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몸에는 안 좋은데 광고는 참 멋있다. 먹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맥이 땡기냐고. 네, 이 광고 제작자가 Come as you are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가 동성애자라고 보고 이런 스토리로 광고 제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동성애자는 스스로 그 자체를 인정하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었음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쵸. 네. 이제 광고가 방송이 된 후에 뭐 네티즌 사이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갑론을박이 이렇게 넘치는 걸 보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 차가운 것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만 해도 그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 어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얘기하자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제 얘기는 아닌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쵸. 아직도. 맞아요. 그게 문제지.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광고는요. 미국의 크래커 브랜드인 허니메이드. 되게 맛있게 생겼어. 네, 2014년 3월부터 방영한 This is Wholesome 캠페인 TV 광고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그 광고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가족이랑 반대되는 유형의 가족들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게이 커플과 아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에요.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광고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This is wholesome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습의 가족들이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본질, 가족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네요. 아, 저도 이 허니메이드라는 걸 봤는데요. 이 캠페인 광고에서 가족을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가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네, 엄청 친근해요, 보면. 어느 가족 못지않은 너무너무 다정한.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홀썸의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광고는 방송된 후에 많은 이슈가 됐고, 네. 그 일주일 안에 가장 많이 공유된 광고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인상 깊은 광고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가족 문화,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랑 편견을 심어주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나중에 큰 차이가 있지. 당연하죠. 어쩔 수 없어. 그 강남 엄마들이랑 그냥 일본 엄마들이랑 차이처럼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쨌든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광고는 얼마 전에 개재된 캠벨스 숲의 네. 광고인데요.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거요? 맛있어. 맛있어요? 안 먹어봤는데? 어쨌든 이 캠벨스 숲은 Made for Real Life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걸 슬로건으로 한 광고 시리즈들은 그 드라마처럼 그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우리 일상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영상이 지나간 후에 Made for Real 그리고 Real Life라는 카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에 대한 이게 세심한 관찰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캠벨숲을 따뜻하고 정겨운 브랜드로 느껴지게 한 거네요. 근데 이거 이제 이런 시리즈 광고 중에 이제 게이 커플이 등장한 영상이 있어. 그거 보면 되게 웃긴데 실제 게이 커플이 나와가지고 네. 한 명씩 이제 아들한테 이거를 먹이면서 딱 그 스프 이름도 이제 스타워즈 테마 스프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I'm your father 이러면서 서로 애가 양쪽을 쳐다보면서 나중에 이제 아빠 둘이서 서로 쳐다보면서 뭐 막 이제 따지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쵸? 이제 캠벨 부사장은 이번 광고의 컨셉에 대해서 캠벨의 제품들이 사람들의 바쁜 일상 속에 진실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스며든다. 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대요. 그리고 또 이번 광고는 현대적인 미국 가족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캔벨스의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한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맥도날드나 뭐 허니메이드 광고에서 사회적 소수자고 사람들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캐릭터로서 네. 동성애자를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캔벨스에서는 미국 가족의 평범한 타입으로서 동성애 커플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미국 사회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포용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런 광고가 반영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뭐 이런 광고 나왔을 때 또 그런 여파까지 생각을 한다면 선뜻 내기 힘든 용기이긴 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광고를 소개하면서 네.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 사례들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네. 광고는 단지 상업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또 그게 잘못되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연구자료로서 쓰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네, 이처럼 미국 사회가 점차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는 쪽으로 변해갔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또한 인식과 편견이 점차 좋아지는 쪽으로 변해가길 바라고 변할 거라서 믿으면서 7화 1부 이만 맞춰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7화 2부에서 봬요. 근데 뭔 주제요? 주제가 뭡니까? 안 할라도 비밀이야. 빨리 끝내요, 빨리. 자, 대마. 네, 소마. 야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잘 자. 11년 타로 경력에 빛나는 소마님의 상담실. 각종 고민, 연애, 취업, 반려동물 상담, 타로 강연. 궁금하신 모든 걸 친절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 문의 010-7629-3779 010-7629-3779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듣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상담비 10%를 할인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바다 엄마, 바다 엄마. 네, 산이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갖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마. 소마 코너와 대운의 여제. 프로듀싱의 신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당연하지.